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닥터 천재현.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황인혜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면역이라는 측면에서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사실 햇볕을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될 수 있는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한 야외 활동을 하면 결핍될 수 없는 비타민인데요. 하지만 주중에는 일하는 시간 때문에 보통 사무실, 실내에 계시기 때문에 햇볕을 쬐을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서는 특히나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먼저 우리나라는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부족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비타민 D 결핍률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2010년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86.8%, 여성의 93.3%가 비타민 D 부족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 비타민 D는 사실 자외선 B에 의해서 피부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자외선 차단지수 SPF 한 15 정도 되는 화장품만 사용을 하더라도 비타민 D 생성이 많이 방해받습니다. 또한 유리를 통한 햇볕은 자외선 B가 차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에서 쬐는 햇볕으로는 비타민 생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특히 발달되고 흰 피부를 선호하는 우리 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음식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한데 이거를 만약에 음식으로만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 계란 100개 하면은 4,000 IU, 그다음에 고등어를 40kg 하루에 먹으면 4,400 IU. 그래서 먹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럼 비타민 D가 결핍인지 아니면 충분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피 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본인이 꾸준히 비타민 D를 섭취를 했다고 해도 이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수치라서요. 보통 비타민 D 정상 수치는 한 30에서 100 나노그램 per cc당 나노그램 정도 되는데요. 특정 질환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그 정상 중에서도 조금 높은 수치, 말하자면 50에서 70 나노그램 cc당 그 정도 고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메가요법이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골연화증이나 구루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400 IU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이런 구루병뿐만 아니고 전신에 걸쳐서 각 기관마다 작용하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필요로 합니다. 하루에 몇 단위를 먹는 것보다는 실제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중요하고요. 사람마다 비타민 D를 흡수하는 정도가 수치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치를 검사해서 섭취를 좀 조절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혹시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높으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요. 보통 cc당 비타민 D를 100에서 150 나노그램 정도로 과다 섭취를 하거나 그 이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간혹 독성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고칼슘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혈중의 칼슘이 너무 높아진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비타민 D를 많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걱정이 되신다면 비타민 K라든가 마그네슘을 섭취를 해서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D라고 하면 뼈 건강이고 또 칼슘과 같이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데 칼슘제와 같이 섭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당연히 칼슘도 같이 섭취하는 게 좋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D를 조금 과하게 섭취를 하는 경우에 최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고칼슘 혈증입니다. 그럼 혈중의 칼슘이 너무 높아지는 거는 조금 혈관을 단단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타민 D와 칼슘을 같이 섭취를 하는 경우에도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일정량 이상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고칼슘 혈증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생각하신다면은 칼슘 자체의 기능보다는 비타민 D의 효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하나요? 보통 현재 성인은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4,000 IU 섭취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감기에 걸려 있든지 혹은 어떤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10,000유닛까지도 섭취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또 커피나 알코올 같이 섭취할 경우에도 비타민 D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인가요?
저는 가끔. 근데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많이 좋아하셔서. 남자는 보통 알코올을 하루에 한 4잔 정도, 그러니까 소주잔으로 4잔 정도 이상 마시게 되고요. 여자는 알코올을 하루에 3잔 정도 마시게 되면 이 알코올이 지방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지방에 녹아야 흡수가 되는 비타민 D가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알코올은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커피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D를 고용량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건 괜찮나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C를 고용량을 동시에 분명하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식으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비타민 D는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CC당 한 50나노그램 정도를 유지를 하시면 암을 포함한 100여 종의 중요 질환들의 예방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피로도가 많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임상으로 발표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고 하루에 한 4,000 IU 정도를 저녁 식사 직후에 섭취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공복 시에 섭취하시면 한 50% 정도만 흡수가 되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비타민 D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몇 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비타민 D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간접적인 증명이 돼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도 있고 매우 심해서 아예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 원인을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해가지고 급성 폐 손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학으로 침입할 때 이 안지오텐신2라고 하는 폐에 분포하고 있는 수용체를 이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안지오텐신2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안지오텐신2를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효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 작용을 하거든요. 결론은 안지오텐신2가 높아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폐섬유화가 유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약하게 만들어줘요. 안지오텐신2를 낮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폐 손상에 대해서는 급성 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어느 정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비타민 D만 열심히 섭취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 폐 손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고연령층에서 특히 높다고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의 섭취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타민 C, D 많이 섭취하셔서 면역력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